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경제가 문제 시간입니다. 알고라는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당정이 2차 추가 경정 예산 규모를 확정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사들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으로 결정이 일단 됐나요? 국회 가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네, 역대급입니다. 네. 33조 원 규모고요. 이 기정 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 3조 원이 있어요. 이걸 추가하면은 36조 원이다. 36조 원.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당정 간에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요거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하위 80%라는 게 사실 근데 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하위 80%. 그렇죠. 네. 참 애매해요. 하위 뭐 한 50 뭐 이렇게 하면 감이 네. 딱 오는데 80이면 어디까지지 감도 안 오고. 상위 20%를 제외한다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렇죠. 하위 80%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네. 하위 80%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좀 이상해요. 이상하기는. 고민 끝에. 네. 이걸 보자면요. 어쨌든 간에 어제 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경방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여기를 하면서 이제 성장률을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네. 4.2를 달성하겠다라고 했어요. 4%대를 얘기했어요. 네. 네. 이걸 하려면 내수 경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죠. 내수 경기를 살리자고 하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로 소비 진작책으로 이른바 정부가 돈을 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큰 36조 원 규모의 이제 추경을 편성을 했고요. 네. 이게 그나마 이제 항상 이 추경 얘기가 나오면요. 이 기재부와 이 당 사이에 있는 갈등이 뭐냐면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빚은 안 된다라는 게 기재부 입장이잖아요. 기재부 얘기죠. 네. 이게 어쨌든 간에 돈이 없으니까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예산을 메워야 돼요. 그럼 국채 발행이 말이 좋아 국채 발행이지 결국 빚을 짓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돈을 미래 세대에서 땡겨 쓰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네. 이번에는 굉장히 뭐 가볍게 네. 기재부와 당이 합의를 한 이유가 뭐냐면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세금이 많이 거친다고. 네, 맞아요. 네. 이게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이 들어온 걸 보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2조 7천억 원이 더 들어왔어요. 1월부터 4월 그때만 봐더라도. 네. 그래서 이 기조대로 나간다고 하면 그래서 아마 36조까지 이제 잡은 건데 국채 발행 별도로 하지 않고 초과 세수만으로도 이걸 지금 다 감당이 가능하고요. 초과 세수 가운데 2조 원 같은 경우는 국채 상환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세금이 이제 많이 거쳐가지고요. 이 국세가 이렇게 왜 많이 거쳤나라고 봤더니요. 뭐 4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그렇죠. 경기가 일단은. 빠르게 살아나면서요. 4개월 동안 법인세 8조 2천억, 부가세 4조 9천억 원이 더 거쳤습니다. 네, 4개월간. 네네. 자산 시장이 또 좋았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부동산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3조 9천억 더 거쳤고요. 네. 그리고 증권거래세 거래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2조 원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저효과가 있어요. 네. 이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피해를 본 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세금을 이렇게 유예시켜줬어요. 네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내라, 하반기에 낼 거는 내년에 내라 이런 식으로 미뤄졌던 세금이 다시 걷어지면서 이게 한 8조 8천억 원 더 거쳤습니다. 그리고 우발세수가 있는데 우발세수요?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에 따른 상속세가 2조 원. 더 거쳐서. 그 우발세수라고 합니까? 네네. 아니, 뭐, 없었던 게 이제 갑자기 생긴 거니까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잘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4가지 정도로 줄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여기에 15조에서 16조. 백신 방역 보강에 4조에서 5조. 고용과 민생 안정 지원 예산에 2조에서 3조.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예산에 12조에서 13조가 될 텐데. 총 36조. 여기서 아마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이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네네, 맞아요. 이 3종 패키지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게 아마 제일 관심이 많을 텐데 이게 3종 패키지니까 3가지겠죠.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카드 캐시백.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재난지원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고요. 원래 당은 전 국민을 주자라는 거고요. 근데 기재부의 약간 철학이 뭐냐면 이게 다 주는 것보다 정말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두텁게 많이 주는 게 더 맞다라는 게 지금 기재부의 철학이에요. 그렇죠. 제가 근데 그래서 당초 기재부는 70%를 요구했어요. 당은 전 국민. 중간에서 팽팽했죠. 중간에서 합의를 본 게 80%. 그래서 애매한 숫자가 나왔어요. 애매한 숫자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가구당 대신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당의 제안이 수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마무리가 된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피해를 본 층에 대해서 계층에 대해서 좀 더 두텁게 지원하자라는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더 얹어서 지급할 방침입니다. 300만 명. 네. 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지원. 네. 이거는 뭐 앞서서도 계속 지원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기존보다도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자금 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하고 가장 많이 줬던 게 기존에는 500만 원이었거든요. 네. 이걸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여당 정치인이 나와서 한 얘기 들으니까 뭐 900만 원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2배까지 올리네요. 뭐 정해진 건 아닌데 아무튼 500만 원보다는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미스테리했던 게 이 카드 캐시백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네.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카드 캐시백은 일단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는 이제 명목으로 돼 있어요. 네. 우리 상생해서 소비 좀 해라.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런 거고요. 네. 여기 1조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캐시백에 네네네. 1조 원 이상 반영.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캐시백. 그러니까 더 많이 기존보다 뭐 그 구간 7, 8, 9월 해가지고 더 많이 쓰면 그만큼 캐시백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캐시백 얘기부터 할까요? 네네. 캐시백이 일단 개념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캐시백이 말 그대로 캐시를 백해주는 거. 네. 더 많이 쓰라는 것도 조금 맞아요. 상생 소비 지원금이니까 소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2분기 4월부터 6월 사이에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있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월 평균 100만 원을 썼다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보다 3% 이상 늘어난 금액에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100만 원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8월부터 3개월간 8, 9, 10 이렇게 8월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7월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게 전산을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당장 할 수는 없고요. 이제 8, 9, 10이고 게다가 이제 이 8월이 뭐냐면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그렇죠. 쉽게 말해서 나가서 돈 좀 써도 괜찮을 때. 네. 7월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7월부터는 아니고 8, 9, 10 일단 3개월간 하고요. 네. 아까 제가 사용액이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8월에 153만 원의 카드를 긁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100만 원 썼으니까 3% 늘어나면 103만 원. 네. 그럼 50만 원을 더 쓴 거잖아요. 네네. 그럼 50만 원에 10%, 5만 원을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그럼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한숨을 쉬세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뭐 5월, 6월, 7월에 갑자기 어떤 분들이 막 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썼어요. 네, 4, 5, 6월에. 그런 다음에 정작 딱 8월, 9월, 10월은 앞에서 이제 많이 좀 썼으니까 이때는 좀 아끼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쓰는 규모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분들은 이렇게 시기까지 조절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개념이 좀 그래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제 소비를 약간 지원한다는 측면이고요. 일단 구체적으로 약간 비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어떻게 하면 잘 챙겨 먹을 수 있을까를 보면 1인당 한도는 30만 원까지입니다. 월 한도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8월 10, 9월 10, 10월 10. 그렇게 해서 캐시백 한도가. 그래서 아무리 많많이 써도요. 그 이상은 포인트를 추가로 쌓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무데나 써도 되냐? 아닙니다. 또 백화점 이런 데는 여기가 또 말이 많아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에서 쓴 카드 지출액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전화 등 내구재 구입 비용도 대부분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신 가구 구입비는 환급을 위한 카드 지출액 계산할 때 들어갑니다. 신발이나 옷도 괜찮고요. 시장에서 사셨으면.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는 어떠냐? 괜찮습니다. 이건 또 괜찮아요.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대기업 계열 편의점에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계열 호텔 숙박권, 항공권 구입비, 수영장, 헬스장 이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국내 사용액이 한정이 되고요. 잘 헷갈리시면 예전에 우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어딘 되고 어딘 안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있었어요. 그때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본적인 이제 기조는 동네에서 써라 뭐 이런 거네요. 이제 지역 상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법인카드만 빼고
개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다 되고요. 네. 페이 사용액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여러 장이어도 명의만 같다면 상관이 없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어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아니 그러면 내가 4월, 5월에는 백화점에서 네. 뭐 되게 많이 썼는데 네. 그걸 기준으로 더 써야 되는데 백화점 비용은 빠지게 되면 네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쓰란 말이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 기준이 되는 더 많이 썼다라는 그 기준을 삼을 때도요. 4월부터 6월까지 쓴 백화점 온라인에서 쓴 거 그거는 빼고 그 이제 기준점을 아예 그냥 낮게 잡아서 설정을 합니다. 네. 계산이 복잡해지겠는데 네. 뭐 전산상 어쨌든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이 뭐냐면 누구 아이디어인지도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게 일단은 그 가장 많이 나오는 비판이요.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비판이에요. 이 자체가. 네, 왜냐하면 네네. 이게 기존에 쓰던 것보다 더 써는 사람한테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저는 좀 설득이 잘 안 돼서. 네. 그러니까 더 쓰는 사람한테 더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세금을 들여가지고 하는 걸 이른바 여력이 있는 돈을 더 쓸 수 있는 여력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연적 요소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 왜곡하고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분기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엄마가 생신이어가지고 네. 고깃집에서 거하게 100만 원 긁었어요. 네. 그러면 그 7월에는 8월에는 더 이상 그보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벤트가 네. 없고 이제 보통 아끼려고 하잖아요. 앞쪽에 많이 쓰는 분들은 이제 뒤에 아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그 3분기에 그보다 더 쓰기 어려운 거고 반대인 사람 어차피 많이 쓸 텐데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곡 요소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게 아까 제가 8, 9, 10이라고 했잖아요. 네. 결국 4분기 소비를 땡겨갖고 하는 거지 전체적인 소비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네. 비판,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정확히 정책의 목표가 소비를 살리자는 건지 아니면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건지 이게 구분이 좀 불명확한 게 그 대형마트를 빼버렸잖아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이 실효성 논란이 약간 일고 있고요. 그래서 1조 원을 편성을 했는데 1조 원이나 고소득층에 배정하는 게 맞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야 1조 원 아마 쓰지도 못할 거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보면은요. 이 지금 이제 내수 진작 대책이라고 나오고 있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뭐 자산 소득 양극화 이게 굉장히 심각해졌잖아요. 그러면 뭔가 과거와는 다른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약간 나온 대책이 전부 약간 그 전에 있던 저기 어디 서랍에서 이렇게 꺼낸 그 몇십 년 특별히 창의적인 네. 것도 아니고 이게 근데 이제 포인트 얘기를 하시니까 요즘 뭐 카드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네네. 그 와중에 또 없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 맞아요. 또 카드사에 굉장히 또 이익 아닙니까? 이 카드사 입장에서도 이게 딱히 이익인지 아닌지가 지금 그건 아직 불분명하고요. 지금 기재부 입장은 뭐냐면 네. 우리나라가 카드를 갖고 있는 걸 다 따지면 대충 한 96%가 이미 다 카드를 96%. 갖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다 커버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카드 포인트를 뭐 현금으로 빼서 쓸 수 있나요? 그건 없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무조건 캐시백. 포인트의 유효 기간은 없거든요. 네. 근데 현금으로는 안 되고 무조건 써야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당연하겠지만 해외에서 쓴 건 안 됩니다. 그렇겠죠. 네. 네. 지역 경제 활성화 이게 항상 머리에 이렇게 입력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소득 하위 80%. 그러니까 기준. 나는 받을 수 있는가 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네. 어쨌든 80%니까 소득을 이제 5개로 나눠서 1분위부터 4분위부터 해당되는데 네. 10명을 쭉 세웠을 때 밑에서부터 8. 그러니까 위에 2명을 뺀다는 건데 이 말을 이제 뺀다는 그쵸. 말을 못하니까 네. 하위 80%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었는데 네. 어쨌든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이제 소득 기준을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요 보니까 그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요. 1인 가구로 보자면 월 365만 원 이하 소득이. 네, 2인 네. 가구는 617만 원 이하, 3인은 796만 원 이하, 4인은 975만 원 이하, 네. 5인은 1,151만 원 이하, 6인은 1,325만 원 이하. 이보다 월 소득이 아래면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4인 가구 975만 원 이하 정도, 1인 가구도 이제 365만 원. 그러면
그 기본적 건강보험료가 가장 그나마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대충 이게 소득 하위 범위가 제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설정할 텐데 네. 제가 아까 그건 대충 말씀드린 그 소득이었고요. 네.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봤더니 이 본인부담금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네. 37만 6,159원 보다 덜 낸다. 네. 덜 낸다라고 하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략 37만 6천 원 네. 정도. 네. 더 내면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41만 6,108원. 그렇죠. 지역이랑 직장이랑 많이 좀 다르죠. 네, 네. 네. 5인 가족이면 직장 가입자는 42만 3,946원, 지역 가입자는 46만 8,665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아까 캐시백 얘기하니까 FGV3초님이 문자 주셨는데 먼저 기재부 직원들 월급부터 캐시백으로 지급하라고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어머나. 네, 현수님은 에휴 카드 한도가 너무 낮아서 카드 한도 문제도 있군요. 그렇죠. 너무 낮아서 계속 가득 채워 쓰는 사람들은 못 받겠네요. 이런 분도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네요. 네, 못 받습니다. 그러네요. 네. 하여튼 그 아이디어가 별로 저는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좋다 그러다를 떠나서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내수 진작 정책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말고 이제 어쨌든 우리 쿠폰 줬잖아요. 네네, 소비 쿠폰이나 네. 바우처. 근데 네네. 이게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쿠폰을 주고 놀러 가라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서 다 중단이 됐어요. 네네. 네, 그거 포함해가지고 그 코로나19 피해가 큰 체육시설 40만 명 해당하는 프로스포츠 관람 100만 명, 네. 영화 167만 명, 철도 버스 쿠폰 14만 명, 농수산물 쿠폰 등 6대 소비 쿠폰과 바우처를 기존에 줬던 소비 쿠폰에 더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네네. 이거를 아무 때나 주진 않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아니 이렇게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데 나가서 놀아라라고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50%에 달할 때 외식, 체육, 영화, 전시, 공연과 스포츠 관람 쿠폰을 시행을 하고요. 접종률이 70%를 달성하면 숙박, 관광, 철도, 버스 쿠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70% 달성, 접종률 네네. 70% 조금 시간이 걸리겠군요. 대충 접종률 네. 50%면 한 8월쯤 될 거다라고 해서요. 아까 네. 그 카드 캐시백 말씀드린 것도 8월부터 8월, 네, 그렇게 네. 맞춘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약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게요. 지역 골목 상권 복원을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물량을 8천억에서 2조 3천억으로 늘렸어요. 대폭 늘렸네요. 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이 보통 5%거든요. 네. 근데 이거 10%로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시장 같은 데 가실 때는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셔서 가시면 훨씬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초부터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해 주잖아요. 네네. 이거 연말까지로 계속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소비 특별 소득공제라고 해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초과해서 늘어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또 해주거든요. 네. 이것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고요. 고효율 가전구매 비용 환급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지역사랑 상품권 제로페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저도 가끔 써봤는데 예를 들어 종로면 종로구, 서초구면 서초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지자체에서 조금 예산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소진돼서 상품권을 살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거의 반년 동안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런 경우는 거의 그러니까 이번에 이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경우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래서 네. 2조 3천억 늘렸다는 거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늘리는데요. 네. 아까 제가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라고 카드 캐시백 얘기할 네네.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역사랑 상품권도 조기 소진되는 곳이 주로 서초, 강남, 양천 등 학원가가 밀집된 곳이에요. 학원가. 네, 보통 이걸 가지고 학원 결제 할 때 씁니다. 그렇군요. 빨리 네네.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럼 결국 이렇게 할인율을 10% 올려주는 것도 결국 누구한테 가느냐? 이걸 빨리 사서 쓰는 중산층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오히려 서민들보다. 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나 카드 캐시백과 마찬가지로 내수 진작이라는 목표를 삼아서 1조 원이나 예산을 배정하긴 했는데 이게 과연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사실 세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역진적 구조를 약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원책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있는 사람들 더 도와주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자기 계좌에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만 그 현금을 주고 살 수 있는데 현금이 당장 없는 사람은 네, 맞습니다. 눈앞에 이게 할인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못 사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역차별 논란이 네네. 있는 거군요. 네. 그런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계속 그런데 이게 캐시백 아이디어가 국회 가서 혹시 쿠킹된 될
약간 변경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렇죠. 어디서 어떤 아이디어로 나올지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놀라운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다시 들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